2.3 표본 분포. 먼저 이제 표본 평균의 이제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집단에서 그 뽑은 확률 표본의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뽑았어요. x1, x2, xn, n개,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을 서로 다 다르고 독립이고, 다르고가 아니라 서로 독립이고 모집단의 분포를 따르는 그런 표본이죠. 이걸 확률 표본이라고 하죠. 이 확률 표본으로 그 만들어진 통계량, 그러니까 이것들을 적당히 계산해서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함수로 얘기한다면 xn 이렇게 n개의 값으로 만들어진 어떤 세타, 이거를 통계량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통계량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 통계량의 분포를, 표현된 통계량의 분포를 표본 분포라고 해요. 표본 분포. 그 표본의 분포이기 때문에 표본 분포인 거죠. 그래서 이 표본 분포는 뒤에서 이제 다룰 이제 2.4의 추정, 그 다음에 2.5의 검정, 그래서 이제 이 표본 분포를 이제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모평균은 뮤로 쓰고,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쓰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비율은 P, 이렇게 나타내기로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제일 먼저 표본 평균은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xk를 x만부터 xn까지 n개의 표본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것, 그것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죠. 표본 평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것이 어떤 분포를 이루겠느냐 하는 거죠. 어떤 분포를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1부터 xn을 지금 내가 지금 모집단에서 표본을 x1, x2, xn 이렇게 뽑아요. 이렇게 뽑는단 말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한 번 딱 뽑아요. 1회. 그러면 x1의 첫 번째 값, x2의 첫 번째 값, xn의 첫 번째 값. 첫 번째 값이라는 거 한 번 뽑았으니까. 근데 또 한 번 또 뽑아요. x1의 두 번째 값, x2의 두 번째 값, xn의 두 번째 값. 그럼 얘네들 가지고 x바를 계산해요. 첫 번째 x바를. 또 얘네들 가지고 또 x바를 계산해요. 표본 평균을 두 번째 x바. 그러니까 이거는 n분의 1 시그마 xi 첫 번째 값 가지고, 얘는 두 번째 값 가지고 계산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한다 이거예요. 이건 뭐 몇 번 반복한다 이거죠. 계속 횟수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들, 얘네들, 그게 이제 x바인데, 이 x바 얘네들이 어떤 분포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어떤 분포. 그게 이제 바로 표본 분포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얘네들이 이루는 분포가 표본 분포인데, 그게 뭐겠느냐 하는 거죠. 그 분포가. 지금 우린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모집단이 1, 2, 3, 4예요.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수의 값을 x라고 합시다. 한 개 딱 뽑은 거를. 그러면 x가 k일 확률은 4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집단의 그 분포예요, 지금.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 n equal 2인 표본 x1, x2를 추출한다. 자, 그래서 일단 x의 평균과 그냥 x의 평균과 분산, x의 평균 뮤, 분산 시그마 제곱이죠. 계산해 놓은 거 보면 4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예, 요거죠. 그러면은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 그 다음에 분산은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그럼 얼마야? 4분의 1, 4, 9, 4, 4, 16. 그러면 얼마냐? 20, 30인가요? 30. 마이너스 2는 4분의 5, 25. 4분의 25네요. 4분의 5네요. 쏘리. 4분의 5. 분산은.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x의 평균과 분산이니까 모집단의 평균 뮤와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의 기대값과 분산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니까 x바의 기대값 2, x바의 분산 v를 각각 구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두 개를 한다 했으니까 모든 경우를 지금 다 해봤어요. 11 뽑힐 때 12, 13, 14, 그 다음에 21, 22, 23, 24, 31, 32, 33, 34, 41, 42, 43, 44 이렇게 뽑히겠죠? 그리고 그때 x바는 두 개 더한 것의 평균이니까 1, 1.5, 2, 2.5, 1.5, 2, 2.53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바의 분포를 지금 여기 그렸어요. x바가 1, 1.5, 2, 2.5, 3, 3.5, 4 이렇게 되고 이게 전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16개인데 그 중에 1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 16분의 1. 1.5 나오는 경우가 하나, 둘, 16분의 2. 2 나오는 경우가 3개, 2.5 나오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16분의 4. 그 다음 3 나오는 경우가 하나, 둘, 셋, 16분의 3, 3.5가 2개, 4가 하나. x바의 값이. 그래서 이런 분포가 지금 x바의 확률 분포예요, 이게. x바. 그쵸? 그리고 얘의 평균을 구해보면, 즉, 기대값 2x바는 1 곱하기, 그러니까 16분의 1 곱하기 1, 아니, 16분의 1 곱하기 16분의 1, 1.5 곱하기 16분의 2, 2 곱하기 16분의 3, 2.5 곱하기 16분의 4,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계산하면, 엑셀 가지고 계산하는 과정 안 보여줘도 되겠죠? 하여튼, 이걸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2분의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1의 제곱 곱하기 16분의 1, 1.5의 제곱 곱하기 16분의 2, 2의 제곱 곱하기 16분의 3에서 2분의 5의 제곱, 평균의 제곱을 빼니까 요거 계산했더니 8분의 5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오케이? 네,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x바의 기대값이 2분의 5인데 그거는 모집단의 평균 뮤하고 지금 같죠, 위에서. 그리고 분산은 8분의 5인데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5, 즉 2가 뭐냐면 n이에요. 두 개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n분의 4분의 5가 뭐냐면 시그마 제곱이죠. 네. 요런 관계가 있어요. 그쵸? 요게 일반적으로 성립해요. x바의 기대값은 이거는 x바가 이거잖아요. 그쵸? 얘는 n분의 1, 2의 시그마도 앞으로 나오겠죠? 시그마 xk
이렇게 될 거고, xk의 평균이 기대값이 뭐냐면, 이건 xk는 모집단의 분포를 따르죠? 그거의 평균이니까 이게 뮤죠.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뮤가 몇 개? k가 1서부터 n까지 n개, n뮤 해서 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분사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상수는 제곱으로 나오죠? 시그마 xk. xk는 모집단의 분포를 따르니까 xk의 분사는 시그마 제곱이죠. 이게 1서부터 n까지니까 몇 개, n 제곱. 몇 개냐면 n 제곱분의 1 곱하기 n 시그마 제곱 해서 n은 약분되고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조건 x바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그런 분포를 따라요.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의 분포예요. 오케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그런 분포를 따라요. 여기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 예, 이 문장을 기억해 둬야겠죠. 줄을 한번 쫙 표시해 주면 예, 여기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뭐라고 불러요? 표준 오차라고도 한대요. 표준 오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표준 오차란 말을 여론 설문조사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신뢰 수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여론조사는 신뢰 수준 95%의 표준오차 3.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이 표준오차가 바로 여론조사는 이게 표본을 뽑아서 하잖아요. 전체 다 뽑지를 않고 몇몇 사람 한 1000명 이렇게 2000명 이렇게 표본을 뽑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본의 표준 편차라는 뜻이에요. 이 표준 오차가. 예,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집단의 분포가 여기 정규 분포이면 확률 표본 XK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표본 XK는 이 모집단에서 뽑은 건데 확률 표본이라 그랬으니까 모집단의 분포를 따르고 서로 독립인 거죠. XK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 합의 1차 결합인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모집단이 정규 분포 뮤 시그마 제곱이면 여기서 뽑은 XK들도 역시 정규 분포 뮤 시그마 제곱을 따라요. 그러면 X반은 어떤 애냐면 n분의 1 시그마 XK잖아요. 그쵸? 그쵸?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것도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정규 분포의 합이니까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런데 평균이 뭐라 그랬죠?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반은 정규 분포. 언제?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표본 평균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러니까 요 뒤에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는 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요거 정규 분포다 하는 얘기는 요거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그러니까 정규 모집단이라 그러죠, 이거를. 정규 모집단이면 그러면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라요. 여기 봐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 뮤 시그마 제곱이면 모집단에서 추출한 크기 n인 확률 표본 x1, xk, xn의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 뮤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오케이? 네, 중요한 건 요거. 그런데 n의 크기가 커지면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다음 정리가 성립한다. 다음 정리가 뭐냐 하니까 중심극한 정리. 그래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이 모집단에서 추출한 크기가 n인 확률 표본 x1, x2, xn의 표본 평균 x는 n이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 뮤 n분화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즉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를 보면, 요거는 항상 성립한다 그랬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뮤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거는 무조건 성립해요. 그런데 정규 모집단이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라요. 오케이? 더구나, 정규 분포가 이게 정규 모집단이 아니어도 n이 충분히 커지면, n이 충분히 크면 x바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걸 따른다 이거죠. 즉 얘를 표준화하면 x바 마이너스 뮤 표준 편차로 나누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 정규 분포 0, 1의 제곱을 따른다 이거죠. 표준화 시키니까. n이 충분히 커진다. 이거 통계에서는 n이 한 30 이상 정도 되면 충분히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때 n이 30 이상만 되면 거의 그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통계에서. 이 정리가 지금 뭐라 그랬죠?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중심극한 정리. 여기 지금 숨어 있는 말이 이거예요. 모집단의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이 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n이 충분히 크면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죠. 오케이? 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한 달 생활비 평균은 51만 4천 원이고, 여러분 이 정도 써요? 어때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15만 원이라고 한다. 임의로 뽑은 대학생 100명의 월 평균 생활비가 50만 원 이하일 확률. 자, 잘 보세요. 임의로 뽑은 대학생 100명. 그러니까 n이 지금 100이에요. 여기다 쓸게요. n이 100. 그리고 월 평균 생활비 그랬으니까 한 사람의 생활비를 x1, x2, xn에서 x100까지를 가지고 해서 뭐를 계산했어요? x바를 계산했을 때 이 x바가 얼마? 50만 원 이하일 확률. 요걸 구해라 이거죠. 오케이? 50만 원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x바의 평균이 얼마라 그랬죠? x바의 평균이
평균이 뮤랑 같잖아요, 여기. x바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죠? 그러니까 51만 4천원. 그 다음에, 분산은,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n이 얼마? 100. 시그마가 얼마? 15,000원, 15만원의 제곱. 네, 이렇게 돼요. 그렇죠? 따라서, x바는 이렇게 될 확률은 표준화 어떻게 해요? x바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로 표준화하면 즉 50만원 마이너스 얼굴 치우고 얼굴 치우고 평균이 51만 4천원 그 다음에 루트 100분의 시그마가 15만원. 네, 요걸 계산하면 P, Z가 요거를 우리 Z라고 흔히 쓰죠. Z가 마이너스 15분의 14래요. 네, 이런 계산은 저는 다 이 노트 수업 노트 작성할 때 다 계산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틀렸는지. 여러분들은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이거를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죠. 네, 이 확률은 그림으로 보면 정규분포표에서 여기가 0,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정규분포표에서 Z가 0, 마이너스 0.93, 그럼 여기죠. 93. 보다 작을 확률. 그러면 여기죠, 여기. 그쵸? 요 확률은 대칭이니까 요 확률과 같죠? 0.93.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0.5 마이너스 0.93. 네,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요 넓이를 알면, 요 넓이가 뭐냐 면, 여기. 네, 요거를 알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대부분 표에서 구할 수 있어요. 표. 아니면 뭐 엑셀 가지고 해도 되고. 오케이. 그렇게 또 해서 구한 게 얼마? 0.1762. 약 18% 정도 된다 이거죠. 그렇군요. 여러분은 한 달 평균 생활비가 어떻게 돼요? 요새는 코로나라서 그 숙박이나 이런 게 돈이 별로 안 들고 집에서 밥 먹고 뭐 이러면 돈이 좀 덜 들겠네. 알바 많이 하고 그래서 또 돈이 더 많겠네. 여러분들 부자네. 나한테 선물도 좀 쏘고 그래. 별풍선 좀 쏴요. 별풍선. 그건 아닌가? 자, 다음. 이거 뭐야, 이거. 큰 수의 법칙. 파란색으로 쓰니까 좀 색깔 좀 폼나네. 정리. 큰 수의 법칙. 이건 뭐냐. 이게 큰 수의 법칙 또는 대수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얘기하고서는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건 기억을 해둡시다.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게 x바가 뭐죠? 표본 평균, 그다음 뮤는 모집단의 평균. 이 두 개의 차이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보다 작아질 확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의 엡실론이니까 이 두 개의 x바와 뮤의 차이가 아주 작아진다는 뜻이죠. 아주 작을 그럴 확률은 n을 크게 하면 n이 크다는 건 뭐죠?
표본의 개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점 그 가능성이 1에 가까워진다. 거의 1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x하고 뮤하고 차이가 아주 작아질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 이거죠. n이 커지면. 그렇죠? 네,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x바가 뮤로 확률적으로 수렴한다. 확률적 수렴이다 라고 얘기해요. 확률적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해요.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뮤로 확률적으로 수렴하는 값이에요. 그 뜻이 뭐라고요? x하고 뮤하고의 차이가 아주 작아질 확률이 n을 크게 하면 아주 커진다. 아주 커진다는 게 확률이 아무리 커봐야 1이니까 1에 가까워진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n의 크기를 많이 뽑아서 x바를 계산하면 그게 모집단의 평균이 될 가능성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딱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가능성이 계속 커지는 거지. 네, 그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표본 비율의 분포, 그 다음에 T분포, 카이제곱 분포 이렇게 돼 있네. 네, 이거 참 애매하게 돼 있네. 어떡할까? 여기서 끊고 가기엔 짧고 그냥 이어붙이긴 길고 일단 하고서 생각해 봅시다. 끊을지 모르니까 쉬었다가 했어야 되는데 아깝다. 자, 표본 비율의 분포. 표본 비율은 표본 평균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비율이 P인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여성의 비율이 P라 이거죠, 지금. P는 0에서 1 사이가. 임의로 n명을 뽑을 때 K번째 뽑힌 사람이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 그거를 XK라고 그럽시다. 그러니까 XK는 0 아니면 1인 값을 갖는 그런 변수예요. 그런데 확률이 얼마죠? 1이 될 확률이 P죠, P. 그쵸? P. 여성의 비율이 P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확률 P인, 성공 확률 P인 베른의 분포인 거예요. XK들은 0 아니면 1이니까. 그러면 그 XK를 다 더하면 N명 중에 여성의 숫자가 되겠죠. 여성의 숫자. 그런데 그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X라는 애, 이 합은 NP, 이항분포 NP를 따를 거예요. 그렇죠? N이라는 애는, X라는 애는. X는 이항분포 NP를 따라요. G, NP를 따른다. 이때 확률 표본 x1부터 xn까지를 다 더한 것의 표본 평균 x바는 n분의 x죠? n분의 x. 이 n분의 x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n분의 x. n분의 x는 지금 내가 표본을 몇 개 뽑았죠? n개 뽑았죠? 그 중에 여성이 몇 명? x명인 거죠. 그쵸? x1부터 xk까지 더했는데 이 xk들은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이니까 x는 여성의 숫자니까 그걸 전체 수로 나눠서 n으로 나눴으니까 표본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에요. 즉 표본 비율이라 이거예요. 표본 비율. 오케이?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표본 평균하고 지금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표본 평균하고 같죠. 따라서 표본 비율 P 햇의 기대값은 P 햇이라고 썼어요. P 햇의 기대값과 분산은 이 P 햇은 이 X바 P 햇은 X바와 같고 X바는 n분의 1 시그마 XK고 얘는
n분의 1 시그마 xk고 n분의 1 시그마 xk의 평균이 뭐죠? xk가 얘가 따르는 분포가 뭐죠? 베른의 분포 p잖아요. 베른의 분포 p xk가 따르는 거는 그러면 평균이 뭐죠? p인가요? 그러면 n분의 1 곱하기 np에서 p.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집단의 비율, 모 비율과 같고 이건 모 비율이죠. 얘는 표본 비율. 요거는 지금 표본 비율의 평균이죠.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과 같고 표본 비율의 분산은 n제곱분의 1 시그마 xk고 얘는 n제곱분의 1의 시그마 얘가 뭐죠? pq인가요? p1-p 따라서 n제곱분의 1 npq 해서 n분의 pq 또는 n분의 p1-p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여기 n분의 pq. 그래서 n이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과 같고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q예요. 그런데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n이 커지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 비율의 평균은 p이고 분산이 n분의 pq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커지면 n이 이렇게 커지면 그러면 표본 비율은 뭘 따른다고요? 정규 분포 평균이 p이고 분산이 n분의 pq인 오케이? 이걸 따른다 이거. 그래서 이걸 얘를 표준화시키면 p hat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pq는 p1-p는 정규분포 0, 1의 제곱을 따른다 이거죠. 표준화시키면. 네, 그걸 써놓은 게 노트예요.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비율 p hat을 표준화한 z는 정규분포 n 1제곱을 따른다. 즉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동정한 동전이라는 거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뜻이죠. 400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수가 200 이하일 확률을 어떻게 되느냐? 200 이하일 확률. 200번보다 적게 나올 확률은 동전을 던지는 시행의 모 비율은 2분의 1이죠. 400회 이게 n이에요. n. 표본 비율은 p 햇은 평균 뭐라 그랬죠? 여기 위에서 그대로 p 햇은 p라 그랬죠? 2분의 1. 그 다음에 p 햇의 분산은 n분의 pq 40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1600인가요? 그러니까 40배 제곱분의 1.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면 p 햇 마이너스 2분의 1의 루트 npq 그거죠? 는 0일을 따른다. 따라서 400분의 20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p 햇이 400 중에 20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은 요거를 표준화하면 얘를 표준화하면 400분의 1 이게 시그마 그다음에 2분의 1 요거 앞 400분의 200 약분하면 2분의 1 그리고 뒤에 요 2분의 1은 p 해서 0이니까 0.5 50%라 이거죠. 공정한 동전이라면 400번 던지면 20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은 200번 나올 확률은 50%다 이거예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큰수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죠? 모집단의 요게 바로 표본 비율인 거죠. 요게 표본 비율. 요게 모 비율인 거고. 그러니까 표본 비율이 모 비율에 아주 가까이, 그 차이가 입실론 아주 작을질 p 확률은 n을 크게 하면 2대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n을 크게 하면 표본 비율이랑 모 비율이랑 거의 같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거죠. 이것도 아까로 얘기하면 표본 비율이 모 비율로 확률적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확률적 수렴. 오케이? 같다가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같아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동전을 계속 던져도 앞면이 나올 확률이 딱, 아무리 많이 던진다 그래도 딱 2분의 1이 되는 건 아니죠. 2분의 1로 확률적으로 가까이 갈 뿐이죠. 여전히 안 되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1000번을 던지는데 앞면이 500번 나오고 뒷면이 지금 499번 나왔어. 그러면 1000번째에서 딱 던지면 이게 뒤가 나올 거냐? 그건 모르죠. 그렇죠? 여전히 앞이 나올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는 뒤가 나오겠지만 뒤가 나올 거라고 가능성이 커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뒤가 나오느냐? 그렇진 않죠. 모르죠, 이거는. 실제로 던져봐야 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값이 수렴하는 게 점점점 커진다 이거죠. 오케이? 네, 해서 지금까지 얘기가 뭐였냐면 표본 평균, 표본 비율의 분포예요. 어떻다고요? n이 커지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로 가까이 간다. 평균이 얼마?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표본 비율은 모집단의 비율, 모 비율 p 햇과 같고 p와 같고 분산은 n분의 pq인 그런 정규 분포를 갖는다. 그게 뭐 중심극한 정리. 예. 지난 보충 수업 때 문제가 별로 없어서 좀 덜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지난번에 소개한 책이 있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책, 그 임용고사를 위한 뭐 확률과 통계라는 그 책. 거기가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도서관에 있는 다른 아무 통계책이나 확률 통계책 아무 책이나 봐도 상관없어요. 거기 문제 많이 있으니까. 예. 표본 평균의 분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